부처님 말씀. 행동이 너를 만든다. 강물이 바위를 깎듯. 삶이라는 조각품.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끌과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 끌과 망치가 되어 나라는 조각품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빚어내고 어떤 이는 거칠고 투박한 돌덩이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각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망치질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즉 행동이 너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묵직한 종소리처럼 시대를 넘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고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긴 여정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초능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힘,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치 잔잔한 강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손에 들린 끌과 망치를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당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조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부 먼지 쌓인 마음. 희망 없는 청년 시절.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푸른솔 마을에 강민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강민은 본래 심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게으르고 불평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고 굳은 일은 요리조리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일을 도우라고 하면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핑계를 대기 바빴고 어쩌다 일을 하게 되어도 금세 실증을 내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에이, 이놈의 농사일은 해도 끝이 없네.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평생 땅이나 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옆집 순돌이네는 장사를 해서 돈도 잘 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강민의 입에서는 늘 이런 불만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모두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요행이나 한탕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겨도 그는 슬그머니 빠지거나 마지못해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은 늘 어지럽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이는 법이 없었고 한번 입은 옷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두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마치 방의 모습처럼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속이 상해 강민에게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강민아, 방꼴이 이게 뭐냐? 좀 치우고 살아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애미는 속이 탄다. 하지만 강민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귀찮아하며 대꾸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할게요. 방 좀 더럽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에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어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음이라는 귀한 시간을 무기력과 불평으로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가 탔지만 강민은 여전히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가뭄이 든 게 내 탓도 아닌데 하늘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시겠지. 그는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어른 한 분이 강민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보게, 강민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팔자 좋게 앉아만 있을 텐가?
지금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 저 멀리 있는 강에서 물을 길어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네는 뭘 하고 있는 겐가?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네 자신을 만들고 나아가 마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강민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물 몇 동이 길어온다고 이 가뭄이 해결됩니까? 괜히 힘만 빼는 거지요.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강민의 집도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그가 매일 내뱉는 부정적인 말과 게으른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제2부 작은 돌멩이 하나 변화의 시작.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전체가 고통받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푸른솔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해안 스님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님은 먼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은 하늘만이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의 힘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행동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행동할 때 비로소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강민에게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시네. 결국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라는 거 아닌가. 그는 속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강민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구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오. 강민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스님이 의아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봅니다.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겠소?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 하기보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소. 꾸준히 반복되는 선한 행동은 마치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듯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그대의 행동이 바로 그대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스님의 말은 강민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행동의 의미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해안 스님의 제안에 따라 몇십 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이들은 교대로 물지개를 져야 했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민도 마지못해 그 대열에 끼었지만 여전히 불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물 몇 동이 날라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가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끙끙거리며 산길을 오를 때였습니다. 발밑에 걸리는 작은 돌멩이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문득 해안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오. 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그 돌멩이를 집어 길가로 던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뚫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지개를 날랐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이전처럼 불평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작은 나뭇가지가 있으면 치웠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조금만 더 힘내게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 강민에게서 시작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물 길어오기 작업은 고됐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강민도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점차 자신의 작은 행동이 마을 전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묘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런 강민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제3부 행동의 씨앗, 습관의 열매. 가뭄이 지나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민은 해안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개고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며칠을 반복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깨끗해진 방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핑계를 대고 빠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먼저 나서서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가축들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땀 흘려 일한 뒤에 느끼는 뿌듯함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말투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과 비난이 섞인 말을 자주 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꾸 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게으름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수시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다시 늦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었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민은 해안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행동이 바로 그대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서툴지만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그것들이 점차 그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고 부모님을 돕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철이 들었구나.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마을 사람들도 강민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게으르고 불평 많은 청년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강민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게으른 행동은 게으른 나를 만들고 불평하는 행동은 불평하는 나를 만들었듯이 성실한 행동은 성실한 나를 만들고 친절한 행동은 친절한 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 빚어가는 조각품과 같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4부 행동의 파동, 세상을 바꾸는 힘.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밭은 항상 기름지고 풍요로웠으며 그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에도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어느 해 이웃 마을과 물길 문제로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부터 함께 사용하던 강물을 자기들 마을로 더 많이 끌어가려는 이웃 마을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푸른솔 마을 사람들은 격분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싸울 기세였습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강민이 나섰습니다. 그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낳는 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와 존중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은 몇몇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이웃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던 이웃 마을 사람들도 강민의 진심 어린 태도와 합리적인 제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끝에 두 마을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큰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강민의 지혜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현명한 행동이 마을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이 일을 통해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자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에 억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억수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성격이 거칠고 비뚤어져서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이들과 싸우기 일쑤였고 어른들에게도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수를 피하거나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억수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억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무작정 야단치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주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 억수를 데려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실수담을 이야기해주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억수도 강민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말투가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억수는 마을에서 예에 바르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민의 덕분이라고 칭찬했지만 강민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억수 스스로가 좋은 행동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낸 것이지요. 모든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강민의 삶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을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 한쪽에 심어진 작은 나무는 어느새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고 그가 가꾼 밭에서 나온 풍성한 곡식은 마을 잔치에 쓰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의 선한 행동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으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제5부 행동의 유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혜. 세월이 흘러 강민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강민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동안 쌓아온 선한 행동들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세롬이라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세롬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강민은 손녀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방황과 변화의 과정,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세롬이가 풀이 죽은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글씨도 예쁘게 못 써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강민은 세롬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롬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단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으름뱅이였단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느냐에 있단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보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너의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멋진 결과로 나타날 거란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너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세롬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 그림을 매일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어설펐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그리자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몇 년 후 세롬이는 마을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강민은 자신이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솔 마을 사람들이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부족한 거투성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을 만들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꾸준히 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는 작은 행동,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행동.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마을을 아름답게 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강민은 이 말을 남기고 며칠 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삶의 향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푸른솔 마을 사람들은 강민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랐고 선한 행동의 유산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졌습니다. 푸른솔 마을은 그 어느 마을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으며 그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먼 훗날 다른 마을에서 온 한 나그네가 푸른솔 마을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찌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습니까?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마을의 한 노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 하나 있다오. 바로 행동이 너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매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라오. 나그네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다른 마을로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맺은 말, 지금 당신의 손에 달린 미래. 강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를 쪼아 작품을 만들듯 우리는 매일의 행동으로 나라는 존재를 빚어갑니다. 게으름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런 모습의 내가 만들어지고,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면 그런 모습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친절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늘 내가 한 작은 노력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이 너를 만든다는 가르침은 그래서 더욱 무겁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손에 들린 보이지 않는 끌과 망치로 어떤 모습의 당신을, 그리고 어떤 모습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행동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당신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